내 관심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 그들이 장악한 건 다 습관이었어. 혁신은 새로운 당연함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내거든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정답 찾기 바쁘잖아요. 질문이 생각의 수준이구나. 질문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이 된다.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을 이렇게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5개 회사에 제가 홍보이사였습니다. 카카오는 초기부터 했었고요. 2천만 다운로드 되면서 졸업했고,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애니팡, 뽀로로까지 많은 기업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33개 회사에 홍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2009년도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리먼 브로스 사태 터졌었죠. 저한테 그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봉수라는 사람입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때울게 카카오에 홍보를 시작한 게 그때 그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5명짜리 조그만 회사였고, 그 회사가 조 단위가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유니콘의 어떤 상징처럼 되는 것도 같고, 배민도 제가 4번 22번입니다. 골방 같은 데서 조그만 데서 시작할 때 해서 그 회사가 가치가 수조가 되는 데까지도 다 지켜보고 지금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망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절실함이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뭔가를 보완해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한 거를 보면 생각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처음 출근한 날 김범상이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용호야, 너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이 영화의 대사 한 대목이 내가 생각하는 걸 통째로 뒤집어 놨다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디가?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 말을 탁 하는데 머릿속이 띵했대요. 근데 20년 뒤에 제 눈에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틀린 질문에서 아무런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 20년 전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저한테 김범상이 카카오 처음 출근한 날 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야, 질문을 질문해봐. 우리는 질문을 안 해.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통째로 바뀌는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왔는지. 여러분도 아기였을 때 있으셨잖아요. 근데 나였던 그 아이를 찾는 질문을 해내는 능력 대단하다.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질문이 생각의 수준이구나.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정답 찾기 바쁘잖아요. 우리는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철학을 객관식으로 만드는 나라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왜 나한테 안 남아있지 않을까를 봤더니 안다고 착각했어요.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깨닫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 조건 다 풀 줄 알았다고 해도 졸업하면 다 잊어버려요. 왜 내 공부는 휘발될까? 챗GPT 보셨죠? 저는 자비스가 왔다고 믿어요. 이제는 입력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거고, 이제 사용자 의도가 정교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인간과 거대한 인공지능이 대화를 시작한 거죠. 한번 명령을 내려봤어요. 의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뭔가 그려볼래?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리 4개에 갇히지 않는 질문하는 능력이 이제 앞서가는 지름길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엑셀 같은 거 무슨 기능인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요구하면 그대로 다 만들어주더라. 언어로 다 할 수 있겠더라. 이제 디자인은 하는 게 아니래요. 고르는 거예요. 일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거기다 명령을 주고 그 나온 결과물들 중에 내가 고르는 게 일이에요. 이제는 결정하는 것가 일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80년생 김정학 100만 부 팔렸어요. 90년대생이 오면서 난리가 났죠.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야, 근데 이 인간들이 이제 끝났어요. 알파 세대가 오거든요.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지탈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계속 질문해봤어요. 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가올 미래는 문제를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질문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이 된다. 올드타입은 정답을 찾고 예측하고 평가지표로 가려고 아마 여러분 비슷하게 일하실걸요? 뉴타입은 문제를 찾고 구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논리를 접목해요. 당연한 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까?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버릇도 그래요. 나 너랑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드세요? 생각을 하세요? 합니다. 보셨죠? 세 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르잖아요. 이 뭔가 세 개를 주면 정답은 하나일 거란 착각을 하고 그 비슷한 거 고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뭐 주세요? 만원짜리요? 특이하시네. 다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5만원짜리 주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 골라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요. 정답은 하나라는 착각을 갖고 살고 있다고요.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R을 만날 때까지 못 가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왜라는 것부터 질문 출발시키는 연습. 왜를 잊으면 목적과 벌어지거든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는요, 당연함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홍보는 뻔한 홍보가 돼요. 많이 봤던 뻔한, 예측되는, 익숙한, 식상한 거 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순간순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믿어요. 혁신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혁신은 새로운 당연함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내거든요. 혁신이라는 건 새로운 당연함을 만드는 거다. 이제 벤치마킹의 시대는 끝났다. 퓨처마킹의 시대가 왔다. 한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잠깐 드라마 한 장면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가죠?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1등이지.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개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냥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근데 지금 물 사 먹잖아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물을 사 먹었을까? 1994년부터 사 먹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물 사 먹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미래의 습관이 될까? 그게 핵심이었어요. 100만 돌파를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우리 김범수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사업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빈 빚은 200억이고. 어떻게 돈 벌어 그랬더니 김범수장이 저한테 의무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용호야, 나는 지금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 야, 우리 가서 NGO냐? 막 그랬어요. 내 관심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 이게 다른 관점이었어요.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 습관의 크기와 빈도가 빈스 크기거든. 진짜 만나봤어요. 네이버는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장악한 거고, 카카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장악한 거고, 카카오 택시는 택시 부르는 습관을 장악한 거고, 배달의 민족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습관을 장악한 거예요. 그들이 장악한 건 다 습관이었어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습관을 잡는 거다. 미래에 무엇이 습관이 될까? 이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질문이 고도화되는 만큼 내 생각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라는 게 뭘까? 생각의 구조가 어떨까 봤더니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사는 거에 맞춰서 생각이란 걸 할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공식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전제와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가정에 의해서 질문이 바뀌고 전제에 의해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의식적 전제가 있고 무의식적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질문은 생각의 리허설이다. 근데 질문 앞에 전제가 다 다른 거예요. 무의식적 전제가 사람들 생각을 못 끌고 가게 하자. 전제부터 바로 잡아야지. 사람이 왜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달라질까? 정종 회장님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대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다. 된다고 말한 사람은 방법을 찾지,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핑계를 찾아. 자네 해보기나 했나? 긍정적 전제가 좋은 질문을 만든다는 걸 알았어. 왜 홍보가 힘들까? 부정적 전제가 너무 많이 깔려있어. 그래서 저희 배달의 민족에는요, 더 곳곳에 써놨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김봉지 시장이 얘기했어요. 사업은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소위 전문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냐? 그들은 의견만 제시할 뿐 세상을 바꾸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한 사업은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바로 그것에서 시작됐다. 한 달 거래액 배민 떨어져 갖고 2조예요. 코로나 때 2조 5천억까지 갔어요. 1년에 25조를 이 플랫폼에서 운영이 돼요. 코로나 때 배달이 없었으면, 저런 플랫폼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40만 개 음점이 있거든요. 얼마나 망했을 거예요. 버틸 수가 없거든요. 배달의 민족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건 실패해서 못 배우는 거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일어서는 거 포기하는 게 실패다. 이렇게 딱 규정 지어놓고 전제를 갖고 우리는 생각들을 시작했어요.